자, 지난 20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목표 주가를 제가 상향을 해드렸어요. 제가. 우리 기준에서. 제가. 제가 상향해드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에 거래에서 17% 그리고 장중 개장 전 17%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월등하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실적에 대한 해석 부분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기준이 극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어, 보고서가 굉장히 촘촘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것이 종목 사이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시장에서 뭐 한 10%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엔비디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또 현대차는요, 실적 전망치를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극대형주는 5%, 어? 그리고 뭐 최소 1조 이상, 뭐 10조 이상 이런 종목은 10% 예상치를 벗어났을 경우 어닝 쇼크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나머지 보고서가 띄엄띄엄 나오는 종목군들은 뭐 사실상 20%씩 개선되거나 악화됐을 때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더라도 교육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증권사에서 어찌됐든 2월 이후에 그래도 한 10군데 이상의 전망치가 나왔어요. 10군데 이상의.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기준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는 거는 최소 전망치의 10% 이상이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우리가 좋아라고 자주 들여다보고 또 실질 매매까지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오히려 덜 나와 있어요. 프리미엄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은 사상 최대 신고가지만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한미반도체보다 프리미엄이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증권이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저 친구는 확 그냥 막 그냥 가서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어? 지난번에 13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한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지 혼자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다른데 뭐 7만 4천 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하죠. 그래서 실적이나 전체 성장성이나 이런 걸 다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제 좀 들쑥날쑥할 수가 있죠. 들쑥날쑥. 평범하지 않은 다른 쪽 뭐 아직 뭐 보고서가 추가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만 2월 달 보고서 낸 쪽보다 7만 4천 원 대비 몇 배, 3배 정도 목표 주가? 그러면 그만큼 실적 전망치도 높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이제 10% 등락 범위 정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HLB도 우리가 단기 공략 들어가잖아요. 얘는 이제 주가가 더 크게 올라왔어. 이번에 오버슈팅 크게 나오면서 16조를 장중에 넘깁니다. 16조를. 근데 이제 이쪽은 아예 컨센서스가 없어요. 코멘트들은 있을 수 있어도 증권사에서 아예 보고서 자체를 내놓지를 않아요. 웃기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어닝 쇼크 서프라이즈 뭐 20% 변동 그것도 의미도 없어. 뭐 맨날 적자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어느 게 어닝 서프라이즈고 어닝 쇼크고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고 어? 이게 재료일까 아닐까 이런 내용들 저평가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조금 이따 보실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이 컨센서스 부분에 어제까지 컨센서스 대비해서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12조 3천억 무슨 하루에 3천억씩 늘어나 3천억씩 안 늘어나겠냐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의 증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하이닉스의 실적은 회사에서 업황에 대한 부분을 IR을 단행할 때 실적 발표 겸 IR을 진행하잖아요. 그 IR을 진행할 때 그 실적 발표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시장 전망치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이닉스 사업 전망치 부분들을 대부분을 내놔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HBM이 우리가 매출 비중이 얼마다 이렇게는 해석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서도 그런 질문은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답변을 못 듣고 또 민감하고. 왜냐하면 HBM의 매출 비중이 뭐 이만큼이다. 그럼 역산을 하면은 엔비디아의 수요 수주. 그럼 엔비디아가 얼마큼 생산하는지가 또 노출이 돼요. 그러면 그쪽의 전략적인 부분 또 가격 책정 부분 이런 게 다 노출이 돼 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밀 협정 맺기도 하고 그런 것은 공정 공시에 다 오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까지 나와요. 어쨌든 그런 바탕 기준에 얼마 전에 델사 실적 발표했죠. 맨 처음 기준에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죠. 그다음 델사의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했죠. 전부 갭상승의 폭등이었단 말이에요. 응? 갭상승의 갭상승 폭등의 기준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그들의 갭상승 폭등은 실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고 긍정적으로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해석이 매우 긍정적으로 하고 설정이 돼 있고 그죠? 그게 그 부분이 예를 들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그때그때 계속 보고서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뭐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의 수주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규모가 아님에도 이렇게 계속 전망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MS가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럼 반도체 D램의 업황은 이럴 것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HBM 쪽의 역할론이 크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윤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 손뼉 치고 박수 쳐줘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하이닉스 오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또 뚫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방송국이든 채널 다 보세요. 다 와 땡큐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대박입니다.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라는 사람 없을걸? 거의 없을걸요. 매수하라고 해도 우리처럼 하이닉스 비중 45%꽉 채웁니다. 아닐걸? 아마도 좀 훌륭하다 하면은 한미반도체 정도 좀 채우든가 아니면 어디서 뭐 희한한 제주반도체 사러 그러든가 제주반도체를 파마하려는 게 아니라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뭐 최근에 정고체 얘기 나오지만 매출의 45% 비중이 반도체예요 사실은. 얘를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얘를 채우는 과정에서의 기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실적이 좋아요. 어느 정도 좋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석을 못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우리 메타방에서도 하이닉스의 기준에 매매를 설정을 잡았었어요. HLB, HPSP, 뭐 한미반도체 다 매매를 하면서 하이닉스도 매수매도를 다 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컨센서스 부분이 요거 단위 10억 단위로 꼭 수정해 놓으셔야 되고요. 요거 KBS 방송화면 있죠. 방송화면에 이거 나와요. 다 쪼개놨으니까 많이 안 봐도 돼. 거기서 방송화면 좀 캡처 좀 해주세요. SK 하이닉스 재무제표. 그래서 방송화면 캡처하면서 메인 타이틀에 KBS 공영방송 그 10월 며칠자 녹화인지 10월 말 녹화라든가 날짜 정확히 안 나오면 10월 말 녹화 기준 그때의 컨센서스가 8조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4달 좀 넘었잖아요. 11월, 12월, 1, 2, 3월 뭐 이제 말 다가오니까 그럼 5달이라고 칩시다. 5달 동안에 8조 1,000억에서 조금 전 얼마였어요? 12조 3,000억이죠. 얼마예요? 4조 2,000억이 늘은 거예요. 4조 2,000억이. 어마어마하죠? 4조 2,000억이 늘어났다고. 불과 3월 3일 날 전망치가 11조였어요. 11조 1,000억 수준. 근데 그게 지금 12조 3,000억이라고. 얼마 늘어났어요? 1조 2,000억이 늘었다니까?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조 2,000억. 그러면은 이번 달에 1조 2,000억 늘어났는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이게 지금 3월 4일자 방송화면일 거예요. 이것도 3월 4일자 방송화면 자를 수 있으면 지금 잘라주세요. 3월 3일 날 거 컨센서스니까 아마도 3월 4일 날 갖고 나갔겠죠. 3월 4일 날 이 화면이 있으면 잘라주세요.
뭐 안 잘라도 상관없겠다. 왜냐면 이건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그리고 3월 12일 날 컨센서스가 11조 3,300억이에요. 3월 12일 기준에. 응? 근데 이게 얼마? 얘기했잖아. 어제 기준에 12조 800억이었어. 근데 오늘 12조 3천억이야. 그러니까 지금 3월 12일 날로 기준을 잡아도 1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보름 만에 1조야. 한 달에 2조야. 농담이 아니라 15조 늘어날 수 있다니까. 15조까지. 전망치가 8조 1천억이 아니라 15조까지. 그러면 2017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13조 7천억이었고 그 다음에 20조를 넘기면서 또 사상 최대치 갱신. 그러면 그 15조 기준이 가능하겠느냐 했을 때 지금처럼 한 달에 1조 2조씩 나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히 좋아요. 막연히 이거 얼마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윤정두가 아닌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저 밑에 2월 달에 분석한 쪽이 또 보고서 또 나오겠죠. 그럼 그들이 같은 시각이겠죠. 그럼 영업이익 부분을 목표치를 높이겠죠. 전망치를. 그럼 그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목표치가 높아지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주가 범위가 아니라 영업이익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느냐. 2017년도에 2016년 3조의 영업이익에서 갑자기 13조 늘어나잖아요. 한 방에 영업이익 전망치 13조 했을 거 아니야. 저 당시 기준에 영업이익 전망치 5조, 6조 정도 예상을 했어요. 연초에. 그게 13조 7천억까지. 제 기억이 아니라 제 기준으로 따진다면 6월 달까지 영업이익 지금 12조까지 올라왔잖아요. 6월 달까지 15조까지 무조건 올라온다고 봅니다. 저는. 응? 6월 달까지 15조까지 올라온다고 봐요. 응? 그리고 6월 달까지 기준에 15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까지 20조로.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20조 사상 최대치를 저는 넘긴다고 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넘긴다고 봐요. 그걸 바탕으로 하이닉스의 비중을 이렇게 20%를 45%를 채워드리고 지난 10월 말에 9월 10월 시장 박살났을 때 55까지 채워드리고 한미반도체를 5%를 넣는 거예요. 지금도 45%의 한미반도체를 5%를 넣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 확산시킨 거는 시장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확산한 겁니다. 그럼 3월 말 포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넣겠어요? 정책주인데. 어? 삼성전자 좋다라고 아무리 떠드는 사람들 삼성전자 매수세는 줍니까? 우린 매수세는 내죠. 오늘은 안 냈지만 왜? 오늘은 하이닉스에 집중하니까. 또 주력은 하이닉스로 설정을 하니까 두 종목 중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넘어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얘기하다가 넘어온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 월봉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방송 야간 근무자 지금 또 보여드려요. 제대로 못 배워서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이것만 일주일 이상 가르쳐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줄 테니까. 1월부터 맨 왼쪽 화면 기준 잡습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1월부터 기준을 잡는 거고 누가 방송을 자르더라도 원고를 자르더라도 1월 월봉에 날짜를 넣을 것 같으면은 1월 2일입니다. 항상. 여기 나와 있는 1월 8일 6일이 아니에요. 1월 2일부터 거래가 됐겠지. 미국은 시장이 없어. 1월 1일부터인가? 하여간 뭐 헷갈려 몰라. 1월 2일. 그리고 오늘의 날짜의 기준. 그럼 얼마예요? 오늘이 26일인데 미국은 어제 종가잖아. 25일 기준. 아시겠어요? 이걸 자를 수 있어야 나머지 수익률도 이 저점 대비 이 고점까지의 수익률을 잘라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지. 이조차도 일주일째 저가 잘 몰랐어요. 긴장 안 하니까 모르지. 당연히 그걸 받아줘야 돼 회사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됐지. 주봉 차트 어떻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잘라놓으면. 무슨 얘기냐면은 1월 맨 왼쪽 하면 똑같이 잘라서 해놨는데 HTS에서 볼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준 잡으셔서 차트 보실 때 일주 지나면 한 칸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내가 자르는 이 자료가 우리 내부자들 이 자료가 전체 회원님들 자산 운영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만 잘라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림하고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요? 일주가 늘었기 때문에 칸이 65,
지정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차트를 이렇게 봤는데 이 차트하고 그림이 안 맞으면 제대로 자르든가. 불과 몇 장 자르는데 무슨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 왼쪽 화면만 똑같이 자르면 되는데. 그럼 1월 달부터 오고 날짜가 써 있으면 1월부터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못 자르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얘 자를 줄 알았는데 못 잘랐습니다 하면 되지. 제대로 안 알려줘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지난주에 기준의 20일자의 차트 부분이 여기서 요 눌렸던 부분까지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갭이 나오면은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일자 기준에서 120불의 목표를 그대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52회차고 그 이후에 52회차 월봉 기준에서 이제 목표치를 130불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이제 다시금 잘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이 차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월봉과 일봉 비교의 차트 범위, 그 부분도 이제 좀 잘라 드릴 건데, 요 기준에서 이제 제가 그림까지 다 그려 놓을게요. 어떤 거냐면, 갭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갭 상승이 나오고 요 자락에 이제 갭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이 이제 상향이 됩니다. 상향이 되겠죠. 당연히 95불 수준으로 설정을 잡고, 원래는 이제 갭이 그 밑에서 나온 거잖아요. 종가가 파란색이니까 밑에 종가 음봉으로 잡혀있죠. 그 93달러 기준이 됩니다. 대략. 이제 뭐 95달러 정도 수준에 이 정도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밑에 갭도 하나 있고요. 장악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좁은 공간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과연 이제 얼마로 설정할 거냐, 얼마로. 그래서 그 기준을 50달러, 23년 1월달 기준에 50달러를 기준 잡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45달러 기준이 잡히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예요? 그럼 45달러면은 140달러가 목표 주가 설정이 되는 거죠. 갭에 대한. 여기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85달러라고 만약 기준 잡으면 50달러면 얼마? 35달러니까 120달러를 기준 잡아 드린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갭이 나왔고, 그 갭이 어떤 갭이에요? 직전 고점을 뚫었으니까 그 돌파 갭이 될 수도 있고 급진 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거래할 수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갭이 형성돼 있고, 이 갭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 범위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정 잡았을 때 목표치가 얼마다? 140불로 한 단계 상향시켜 드리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 과연 이게 이 주봉을 자르는데 5분이 걸릴까요? 1분이 걸릴까요? 뭐 10분이 걸릴까요? 내가 볼 때 5분도 안 걸려. 무슨 5분이 걸려.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까지 5장 잘라달라는 업무를 일주일을 가르쳤는데 몰라. 그럼 뭐 집중 안 한다는 거지. 그걸 뭐 더 이상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집중을 하셔서 잘할 수 있다면 뭐 당연히, 예? 그에 맞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주봉의 기준도 지금 잘라서 올린 거 그대로 그림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쪽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제 자른 거예요, 사실. 어제 잘라서 어제 차트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이제 그 주가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을 이제 다시 해서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뭐 작년 이후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마찬가지고 100% 이상의 이제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급증 갭의 목표 주가는
지금 기준에서는 뭐 1차적으로 잡을 때 130불, 그 다음에 140불 이렇게 잡아도 돼요. 돌파갭, 급진갭 둘 다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테두리 부분이 잠시만요. 윤곽선 없음, 도형 채우기 없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이 원고 작업 해주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 이제 교육을 받아서 요 정도는 좀 계산해 주세요.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기초 단계에서 못 넘어가니까 뭐 옛날 사람도 처음부터 잘했나요? 아우 그런 질문을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줘야 돼? 아이고 49달러 55센트 49달러 55센트 해주면 145% 올랐네. 대박이죠 뭐. 불과 며칠 전에 잘라드릴 때가 100%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번에 훅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45%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 설정 범위도 주봉 차트에 설정 범위도 올려드릴게요. 아 저게 52주 잠시만요. 마이크론 네. 그래서 방금 잘라놓은 거를 이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에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때 차트만 올려드리느니 지금처럼 이제 좀 올려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러니까 16년도의 차트하고 20년도 차트를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까지도 어차피 봐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뭐 8만 원 넘기고 52주 고가 넘기고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가 넘기고 그러니까 뭐 둘 다 그 놓고 봐야 되는 위치라서 25년 12월 이후의 기준하고 다 자를 겁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12월 이후 그리고 20년 이후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설정 범위 이 기준도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여기서 이제 110불, 130불을 잡아드렸는데 110불은 넘겼고 이미 120불까지 넘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90불, 60불, 60불이면 150불이 돼요. 150불이 되고 여기 이제 뭐 50불 정도 설정을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40불이니까 130불 그리고 150불 이렇게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하죠. 단순한 기준에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월봉을 하나 더 자를 거예요. 2015년도의 월봉으로 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기준에.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당연히 이제 성장주들의 초강세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힌다.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가파라질 수 있죠. 가파라질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되고. 뭐 그러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추가적인 조정부터 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월봉 그리고 이 월봉도 차트에 넣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뭐 월봉 기준에 저도 여기서 실수를 했네. 아닌데 1월이 맞는데 1월이 맞는데 기존의 월봉을 2월로 잘라놓은 월봉이 한번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실수했던 것 같아요. 3월 25일자까지의 월봉인 거고요. 조금 전 월봉이 그리고 그림 바꾸기에서 설정을 월봉 잡아드리고 그리고 가격 부분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갭 기준에서
얼마를 설정을 잡아드렸었죠. 1차가 40불이니까 130불. 그러니까 2차가 돼야 되겠죠. 방송에 이제 2차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차 기준이 150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계속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받으셨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 이후에 차트를 자르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그 연동성, 연관관계, 그 부분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의 뭐 똑같이 움직여요.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초강세 흐름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빅3, 뭐 삼성전자 1위죠.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뭐 같은 추세 부분을 그것도 똑같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52회차 원고에서. 그래서 52회차 원고의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는 그냥 냅둘까요? 왜냐면은 먼저 번 차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52회차 차트는 먼저 번하고 똑같이 그냥 방송 화면을 갖다가 붙여서 쓰는 걸로. 이 방송 화면 있으면 이거 주세요 오늘. 방송 원고에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제 어제 기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잘라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뭐 얘도 방송화면으로 뭐 그냥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요. 저도 힘들고 뭐 시간도 늘어져 있고 뒷부분에 더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요 그 하이닉스 기준도 뭐 월봉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주봉에서 이제 그 수익률 범위를 더 확장해서 오픈해 드릴 수는 있겠죠. 고점이 넘겨졌으니까. 근데 월봉 기준에서 오늘 이제 신고가 나와주면서 흐름, 또 수급 범위의 흐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단계 그 하이닉스가 조금 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면서 조금 더 빨랐던 거는 엔비디아의 연동폭, HBM 관련된 그 흐름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거고,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는 제가 별도로 또 자르든 해서 이제 올려드리든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범위는 삼성전자의 외국기관 수급이 기관 쪽에서 조금만 더 들어와도 뭐 이거 상당해집니다. 기관 쪽에서 조금만 더 들어와도 24년 01월 02 20 2024 2024 01 02 누적 기간이 3,800만 주 지금 매도로 잡혀 있는데 저 뭐 금방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금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블록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물량들에 대한 기간 매도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4,300만 주 저것도 금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찌됐건 누적 수급 범위에 있어서 외국인들 쪽의 순매수가 우리나라 순매수 1위에요. 23년, 24년 둘 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기준도 지금 뭐 현대차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의 순위가 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시 거의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근데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의 절반 이하잖아요. 50조. 하이닉스는 뭐 지금 130조 수준. 그래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따진다면 현대차가 월등히 더 많이 산 거죠. 퍼센테이지로. 근데 이제 유통 물량 자체로 따지면 이제 하이닉스가 유통 물량은 더 적은 상태.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월등히 높죠. 87%까지. 그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80만 주.
뭐 거의 0.8%를 넘기는 어? 그런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게 내일 또 자금 집행이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오늘 들어온 자금이 내일 무조건적으로 또 들어온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 기준에서는 오늘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그대로 있는 거고 어, 전체 이제 그 변동성 매매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좀 하신 거고 내일 또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적당한 가격에 내일이 안 된다면 내일 모레라도. 그래서 수급 범위 이제 뭐 매우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도 너무 과하게 밀려 있어요. 아까 그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과하죠. 근데 이제 26만 1,000원 찍고 눌린 목이라서 26만 1,000원 찍고 눌린 목이라서 그렇게까지 또 부정적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기아가 자 메타방 기준도 포함입니다. 2,400개 종목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2,400개 종목에서 한미반도체 HLB에서 20%의 변동성 수익을 잡아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못했단 말이야. 둘 다 놓쳐버렸단 말이야. 마지막 자락에. 그래도 2월, 3월 달에 20%씩 수익은 거기서 잡아내고 왔는데 근데 기아에서도 그런 변동이 나올 수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이 세 종목 정도에서는 그 수익 그런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레인보우는요? 그건 난 몰라. 그런데 다만 이제 뭐 레인보우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좀 가볍죠. 가벼운 쪽은 가벼운 쪽대로 별도로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LG화학 또 KB금융, 한국전력 주력주 추세 매매 기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뭐 기타 법인에서 오늘 4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나요? 외국인들 수급 좋았고 기관들 쪽이 쌍끌이로 딱 둘이 접목이 되는 날. 그리고 외국계에서 한번 3월 18일 또 3월 4일, 1월 22일 이럴 때 들어올 때처럼 100만 주 단위의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날은 뭐 슈팅 최소 10에서 20% 사이. 그거 한 방이면 뭐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좀 뭐 월등히 센 흐름이면 좋을 텐데 밋밋하면 뭐 지금 밋밋하네요. 그럼 내일 이제 뭐 전체 시장의 변동성 보고 수급이 이제 뭐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수급뿐만 아니라 이제 그 거래가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거래 터지는 시점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조절을 할 거예요. 메타방은 왜 100% 쥐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시간 외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는 건데 시간 외 기준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의 흐름 설정 범위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HLB도 수급 놓고 보긴 할 건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HLB도 별도의 또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HLB 같은 경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수급 개선 폭이 좀 더 있어야 돼. 오늘은 조금 들어온 거고 주식 수가 작아요. 560만 주라서 그거 해석 잘 해야 되고 HLB는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의 수급이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나쁘진 않다라고 표현드렸고 HLB 생명과학도 전일 수급 들어온 거 감안한다면 오늘 휘청거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기준 잡아야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 들어오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또 넘겨줬어요. LIG 넥스원도 19만 1,300원에서 좀 많이 미끄러져서 고생했는데 지금도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라면은 뭐 크게 뭐 불편하지 않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추이 추세는 일단 긍정적으로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포스코 인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그리고 레인보우도 일단은 뭐 지금 유지가 돼 있는데 HPSP가 너무 많이 맞았고 자 일단 전체적인 비중에 대한 흐름 범위를 좀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설정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3월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16시 지금 뭐 기준에서 영상 녹화 부분도 2월 포트 14일, 19일 그리고 오늘 것도 뭐 영상을 우리가 넣으면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전일 것까지의 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일 마감 때 영상까지 전일 마감 그리고 오늘 마감은 뭐 이거하고 뭐 한미반도체 마감이 병행되겠죠. 일단은 링크 올려드리고 단가 부분만 다 수정해서 잡아드릴게요. 25일 마감 여기 있네. 21일 마감 넣고. 그러니까 요거 뭐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참조하시고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 뭐 초대박이죠. 이게 뭐 웃음이 나오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 24만 500원 LG화학 부분이 오늘 좀 또 미끄러졌어요. 다음 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거래가 없으면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물론 LG엔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KB금융 유지할 거고 한국전력만 거래가 계속 둔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비중만 조금 뭐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미반도체 여긴 삼성전자를 빼먹어가지고 어제 삼성전자도 주력 1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마찬가지 신고가 랠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8만 원 넘기면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기아도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배당락 이후에 눌림 정도, 그죠? 그다음에 이수가 뭐 오늘 많이 가는 종가 기준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내일 좀 탄력 주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 그다음에 HLB 12만 800원 여기도 뭐 변동성 얼마든지 출렁거리면 한번 또 고민을 해봅시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뭐 종목이 너무 많아졌다. 단기로 수정을 합니다. 얘네들을 그렇게 해서 생명과학 단기 5% 지금 2.5% 비중 있고 얼마예요? 23,800원에 오늘 종가가 됐고 편입도 마찬가지 단기 그 다음에 2.5 그리고 일단 IT를 위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현재 설정 범위의 시가총액 규모 부분을 좀 따져놓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HPSP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오늘. 종목이 너무 많죠.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께도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고 지금 얘네들은 좀 고용은 관망이고 HPSP나 주성은 이제 편입의 기준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진도 지금 이제 일단은 관망, 단기 변동성 그리고 얘네도 IT로 보고는 있지만은 변동성 매매 기준이니까 IT는 반도체는 HPSP 주성까지만 설정을 잡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공식적인 매도 부분을 장중에 한번 문자를 쏠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질문 주시고 그다음 레인보우도 일단은 관망 그렇게 해서 얘도 거래가 둔화된 상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정리 기준도 잡을 겁니다. 너무 길어서 문자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공지로 좀 올려드리고 오늘 영상 부분 뭐 설정해드리고 또 할게요. 그리고 방 안에 새로 오신 분 계시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인사도 좀 같이 해주시고 좀 기준 잘 잡으셔서 함께 좀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배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웹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누르시고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여러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서 자산 규모 1조 이상이신 1억 1조가 아니죠.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무조건이야. 예? 해서 이렇게 편입 설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화하세요, 전화. 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